네, 시장의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수급 통해서 해답 얻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외국인 순매수 보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그리고 IT, 자동차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외국인 때문에 살짝 크게 웃음 하루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선물, 콜옵션까지 상당히 상방에 배택하면서 지수 2,000선을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과정이 오랜만에, 오랜만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대로 대형주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주목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상승 달력이 좋았던 종목 살펴드리면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대림산업, 쌍용차, 셀트리온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는 8,000원대 올라온 이후에 계속 그래도 주가 좀 견고하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은 글쎄 급락 이후에 어느새 35,000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역시 종가까지 외국인 매수가 받쳐줬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또 탑픽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징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오늘 보니까 4.6% 올랐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먼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낙폭 가대주 중에 하나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사실 상반기에 독일의 보시사죠. SDI 2차전지 관련 인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상당히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권사에서는 PDP 관련 스마트키 관련 2차 전지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이 삼성 SDI에서도 ESS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어제부터 오늘 시장이었던 그리고 다음 주로 갈 수 있는데 그 화두가 바로 전력난 우려, 전력난 우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 SDI가 ESS 부문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요. 약간 욕심날 정도로 대형주지만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내려갔었죠. 4월 초순 정도에 좀 급락을 했다가 한 달 반 정도 한 13만 원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건 사후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기관들은 13만 원 밑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었고요. 오늘 물론 외국인 매수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해온 가운데 오늘 사실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7만 주, 기관이 16만 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은 어떤 기관 매수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이 더 날개를 달아주면서 바닥권 반등의 턴을 좀 했지 않나 보겠고요. 전략은 좀 간단하겠죠. 아마 삼성 SDI를 아주 13만 원 밑에서 사신 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5만 원대 이상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이라도 욕심은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장이 2,0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은 대형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오늘은 외국인입니다만 기관 매수 종목이라는 걸 같이 좀 염두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 SDI 같은 종목은 장기 접근점에서 잠깐 보면요. 섹터 자체가 조금 또 경기 건설이나 화학 섹터가 아니라 전기전자 섹터이기 때문에 낙폭 가대 매력은 다른 종목보다 남아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라도 좀 사볼까 싶으신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약간 또 조정 오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한 13만 원 초입 정도에서 약간 장기적 관점으로 접한다면 오늘과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이 순매수 보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했는데요. IT와 자동차 그리고 정유주까지 건설주 대부분 고른 그런 순매수 종목을 보였습니다.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관들 전체적으로 보이는 데는 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매 동향에서는 좀 팔았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보셨듯이 SDI에서 보셨다시피 일부 종목들은 매수가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 거의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GS, SK, 만도, 한미반도체, 유원컴텍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컴텍은 대표적인 스마트 부품주인데 사실 한참 중국 모멘텀을 많이 갔다가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기관의 매수로 9,500원대까지 반등을 좀 해줬지 않나 보겠고요. 만도, 드디어 이 만도도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라건설 지원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10만 원까지 해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SK입니다.
SK도 오늘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보니까 GS, SK, 한전, KPS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어떻게 사고가 났죠. 어떻게 보면 원전 중단 때문에 한국전력은 빠지고 이제 민자발전소라든지 이런 관련 GS라든지 SK가 많이 올랐는데 SK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면 사실 맨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에너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이면에 지주회사 SK 밑에 있는 자회사, 비상장 회사 있습니다. SK ENS라고 이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전력난 우려에 따른 사실 아주 짧게 보면 이것이 원전이 멈췄으니까 상대적 수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이제 6월 달부터 오늘 내일부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기상청 통보관은 아닙니다만 올여름 엄청 덥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관련 이슈는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 SK를 저희가 한번 다뤘다는 걸 제가 차트에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제가 차트를 항상 미리 표시해 둡니다. 미리 표시했다는 걸 아마 5월 중순에도 아마 기간 순매수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 같은데요. 그 상태에서 약간 16만 원에서 어느 정도 턴을 돌렸다. 하락 트렌드를 돌릴 흐름이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갭상승이 나왔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 SK는 사실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죠. 제가 여담삼아 회장님이 다른 작은 노이즈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중간중간에 잡음이 있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바꿔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주봉 관점에서 약간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그룹 쪽보다는 욕심이 조금 납니다. 욕심이 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기술적 반등을 보였던 삼성 SDI보다는 SK의 상승 탄력 조금 열어두고요. 아마 주가 하방 경직성이 17만 원 초입 정도 수준밖에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지만은 한 17만 원 초입에 내려온다면 SK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가 두드러진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여행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오늘은 보니까 신고가 종목 중에서 IT도 있습니다만 일부 약간 소비주에서 조금 제가 내수주에서 먼저 선별했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그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 은행주 중에서 전북은행이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산업개발, KC텍, LMS, 참좋은레지가 있습니다. KC텍은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데 최근 어떤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죠. 대표적으로 오늘 건설주였던 난인 건설주도 오늘도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대형 건설사보다 오히려 더 중대형 건설사 국내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 기대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드리면요. 그 종목은 참좋은레저입니다. 참좋은레저는 실제적으로 국내 자전거 시장으로 들어가면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약간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조금 비싼 자전거를 팝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급형 자전거를 파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만 파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에도 참 좋은 레저, 오른 맨 글자에 레저가 있는 만큼 그만큼 자전거 관련 레저 산업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간 회사다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이 종목을 선별한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어떤 좋은 비를 좀 말씀드렸고요. 삼천리 자전거나 기타 관련해서 이런 레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참 좋은 레저. 약간 시가총액이 작아서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권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종목 타이밍 잡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밑에 많이 기던 종목이고요. 기었다는 건 행보했던 종목인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9,000원까지 와가지고 시가총액 1,200억이지 원래 한 5,000원대 있을 때만 해도 시가총액 한 600억 정도 상당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지금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도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8,500m로 급하게 안 내려갔다는 것은 아직도 촉진 시장이 살아있다, 이 종목이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장주는 삼천리 자전거가 맞는데 혹시라도 절대 가격 17,000원대 하는 삼천리 자전거와 9,000원대 하는 참 좋은 레저에 대한 절대 가격 때문에 싼 주식을 찾는다면 자전거 관련해서는 참 좋은 레저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선 데에는 외국인의 힘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힘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주식 투자 비중을 30%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당장 호재가 되겠죠? 자세한 내용들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주식과 대체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목표 수익률은 6.1%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년 단위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비중은 30% 이상, 채권은 60% 미만, 대체 투자는 1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자산 배분안을 바탕으로 내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이 마련되며 다음 달 열리는 제3차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투자가 앞으로 상당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사실 국민연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인데 제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정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장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역시나 우리가 기대는 것은 연기금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토종 자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운용 비중, 주식 비중 자체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뭐 사실 시장 우리가 약간 기대감으로 가져가고 있는 2200포인트, 23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에 큰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보였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본 기사에 앞서가지고 중요한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년 계획안을 보니까 연간 목표 수익률이 6.1%라 그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6%만 연간 기준으로 6% 수익률에 만족할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이렇게 큰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도 연간의 어떤 목표 수익률 자체가 60%가 아니라 6%라는 거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큰 눈높이 맞추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길게 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역시나 실제 내용은 그 기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중기자산 배분, 보통 5년 단위로 중기자산 배분을 설정하는데요. 올해 한 26.7%에서 30%로 좀 늘린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 기사를 살펴봤더니 채권 비중, 약간은 채권은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약간은 안정성, 리스크 해지가 되는 상품이 채권 투자 상품인데 그 반대로 주식은 약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보다는 항상 채권 비중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에서 시장 자체가 워낙 유동성으로 많이 몰리고 최근에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주식에 대한 운용 부분을 좀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주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보면 국민연금 이렇게 사는 종목은 수익률이 좋고 이 친구들은 어차피 중장기로 들어가니까 국민연금이 산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는 장기 투자해도 되겠네. 맞긴 맞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보통 5% 룰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국민연금 지분율이 4.9%라든지 5%가 넘었었다면 그 종목을 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고민해 보십시오. 5% 룰이라는 것은 제도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5%가 만약에 넘어갔던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익 욕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4.9% 밑에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만 더 띄웠다가 팔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주식이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초반에 1%, 2%로 신규 편입돼서 올라올 때가 상승 탄력이 가장 좋다는 것을 투자의 팁으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과연 이렇게 수익이 좋았다 해서 한번 봤습니다. 1개월 동안에 국민연금이 최근 1개월 동안에 샀던 주식들을 좀 평가를 해봤더니 역시나 코스피에서는 최근 장의 흐름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요. 현대차, 기아차가 좀 있을 것 같고 좋았다기보다는 어느 장을 좀 받쳐있지 않나 보였고 국민연금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래도 장을 많이 잡아주면서 수익이 좋았던 종목에는 역시나 금융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이 있고요. 조금 전에 기관 매수 종목에 살펴보셨듯이 SK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국민연금의 순매수 종목에 편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 수익률을 보여줬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거의 어메이징할 정도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순금액, 그러니까 절대 금액 그 사이즈가 많은 순으로 1위부터 쫙 내려봤더니 역시나 종목 수익률도 가장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KH바텍, 휴온스, 루멘스, 심텍, 유진테크.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작게는 20%, 크게는 30-40% 이상 급등한 종목이 같이 포진되어 있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내수주 중에는 삼천리 자전거나 모두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최근에 1개월 동안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럼 그 종목들 지금은 따라붙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이란 거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하실 때도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신규 편입되거나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차트가 어지럽더라도 차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수급이 바탕이 될 때는 계속 관심권에 두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늘어난다면 어떤 쪽으로 또 몰릴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좀 성격상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대형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쪽으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는 크게 힘들었던 2000. 크게 한번 웃어본다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웃고 싶네요. 종가는 2001.20포인트로 조금 2시 넘어서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중한테 200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뭐 우리 계좌가 이렇게 빨갛게 물던 건 없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는 좀 기분은 좋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2000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우리나라 증시도 2013년도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좀 물어났고 오늘 장의 흐름을 보니까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잘 갔던 코스닥은 지수는 조금 쉬었습니다만 개별점 살아있었고요. 코스피에서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아까 보셨듯이 삼성 SDI라든지 많은 금융주, 건설주까지 올랐다는 데서는 시장이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5월의 마지막 월에 실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를 좀 살펴드리면요. 오늘 종합주 제가 2000포인트는 일부러 굵게 쫙 꺼놨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죠. 1월 3일 날 2042.48포인트를 간 이후에 한 2달 만에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해보겠는데 조금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2달 전에 2000포인트 올라올 때는 음봉이었고요. 음봉이라는 거는 이제 아침보다 내려간 거죠. 하지만 오늘의 2000포인트는 양봉입니다. 그 말 자체는 같은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이란 표현을 못하겠지만 상당히 욕심이 나죠. 저희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이거는 상단 저항이 없을 정도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차 강조 드렸듯이 지금 1970선에서 중장기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 상방 여력을 좀 열어둔다. 기분 좋은 장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역시 오늘 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삽니다. 바스켓이라는 거는 그냥 사는 겁니다. 쉽게 말 우리 말대로 바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통 15개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갈 때 우후죽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안타까운 거는 기관이 제가 늘 그런 말씀 좀 드리죠. 왜 2000에 무슨 마가 낀 것도 아닌데 오늘도 기관이 실제적으로 약간 투신이라든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투자 좋아하는 투신, 장기 투자 좋아하는 연기금. 역시나 투신은 팔죠. 투신의 매도세가 조금 아쉬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섹터별로 조금 들어갔더니 건설주가 오늘 사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도 좋았습니다만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은 종목들의 상한가까지 갔다. 왜 갔는지를 좀 봤더니 사실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는 많은 채권 어미라 그러죠. 만기가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거 이제 자금 지금 타이밍적으로 이제 5월 이틀만 지나면 5월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자금 숨통 그리고 2000포인트가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미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솔직히 원전 사고 안 터져서 가스공사 저렇게 안 내려가고 한전 안 내려갔으면 장은 훨씬 갔을 건데 통신주라든지 전기 가스 업종이 조금 쉬어준 거는 그냥 씁쓸할 표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목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포인트를 한번 형성한 그 바로 다음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동성이 증가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지수가 이렇게 크게 급등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변동성. 근데 조금 더 이제는 대형주에 대한 변동성. 그렇다고 코스닥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를 조금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도 단기 공략하시는 분도 기왕이면 상승하는 대형주 쪽에서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바닥권에서 조금 머리 되는 종목에 대해서 욕심도 한번 내볼 만한 그런 약간 기분 좋은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나. 그렇게